이제 본격적으로 마이 스토리 만들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즉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강의에서 정균승의 책 성공하는 직업인의 시간관리 자기관리의 내용을 인용해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그리고 시장성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해시태그 방법론을 말씀드렸고요. 그와 연계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꿈, 목표, 목적을 혼용하는데 사실 이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꿈이 가장 넓지만 막연한 개념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품고 있는 희망 같은 것이죠. 그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목표가 되고요. 현실을 고려해서 범위를 다시 좁혀서 당장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면 목적이 됩니다. 꿈은 너무 막연하니까 제외하고요.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아직 관념적인 결과물입니다. 다만 방향성과 추상적인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 목적은 시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일종의 마감이 정해져 있다고 할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처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다시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로 진로를 설정하는 일과 통합니다. 다시 준비가 필요해요.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 준비는 계획, 습관, 노력의 조합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논의를 전개했는데 우리 상황에 적합한 의견을 찾으니 권성만의 인생의 2막 대학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한 내용이에요. 저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목표 쪼개기, 다른 하나는 시점 설정하기입니다. 먼저 목표 쪼개기는 목표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방법,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측정 가능과 달성 여부의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하기, 영어 실력 향상하기, 체중 감량하기 이렇게 막연한 목표를 잡지 말고 평균 학점 A- 이상으로 만들겠다. 토플 점수를 100점 이상 올리겠다. 체중을 5kg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니 그것을 이루었는지 혹은 이루지 못했는지 확인하기도 쉽겠지요. 자, 다음은 시점 설정하기입니다. 이것은 목표 달성에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 즉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시점을 분명하게 정하라라는 전략입니다. 앞선 예를 활용하자면 평균 학점 A- 이상 받기보다는 이번 학기에 반드시 평균 학점 A- 이상 받기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토플 점수 100점 이상 향상하기보다는 올해 말까지 토플 점수 100점 이상 향상하기가 이루기 더 쉽고요. 체중 5kg 줄이기보다는 10월 말까지 체중 5kg 줄이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집어넣어서 목표를 설정하는 편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마감이 불분명하면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일이 겹칠 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마케팅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스마트 목표 설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는 목표를 잡을 때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달성 가능해야 하고 결과 지향적이면서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각 항목의 앞글자를 딴 것이 SMART, 그래서 스마트 목표 설정법입니다.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둔 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를 잡고 목적을 수립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지요. 앞서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준비는 계획, 습관,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늦은 것은 아닐까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 시계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80년이라고 치고 이것을 하루 24시간, 총 1440분에 적용하면 1년은 대략 18분, 10년은 3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4살이라고 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432분, 그러니까 오전 7시 20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학 기간이라면 아직 잠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서둘러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두르면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공평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이 가치는 도달하기 힘든 이상과도 같아요. 안타깝지만 세상은 언페어, 공평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환경, 주어진 조건에 따라 우리는 모두 차이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차별과 편견으로 또 때로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유일한 자원이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려면 우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자신이 이룬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보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시간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익혀야만 합니다. 하루의 총량이야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 양이 아니라 질을 바꿔야 되겠죠. 같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밀도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이미 했어요.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전, 나아가서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히 초인적인 집중력까지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의 밀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비록 집중력은 슈퍼히어로급으로 발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무한정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없죠. 그러니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일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에 맞는 필요한 몇 가지 일을 선택해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 많이 출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권만 추천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일했던 제이크 넷과 존 제라츠키라는 사람들이 지은 책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제이크와 제이지라고 부르는 이들이 쓴 Make Time이라는 책인데요. 제이크와 제이지가 이 책에서 제시한 시간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에 그림과 같아요. 하이라이트, 레이저, 초집중, 에너지 충전, 리플렉트, 돌아보기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하이라이트, 오늘 하루 꼭 해야 하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은 레이저, 초집중하는 시간이고요. 방해꾼들을 물리쳐서 하이라이트를 처리하는 시간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언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침형 인간은 이른 시간에 하고요. 저녁형 인간은 늦은 시간에 각자 생활 패턴에 맞춰 초집중하는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언제인지보다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이라이트를 처리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에너지 충전, 지치지 않게 에너지를 적절히 보충해주는 단계입니다. 책에서는 운동, 음식, 잠, 조용한 휴식, 대화 등을 충전의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트, 돌아보기. 하루를 마감하기 전 간단한 평가를 통해서 내가 메이크 타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를 실천했는지, 그를 통해 어떤 즐거움을 느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고 싶은 방법과 그만둘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능한 책으로 읽어보시는데 보다 압축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자막을 열고 환경을 한국어로 바꾸면 더 편리하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커뮤니티에 링크 주소를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 유튜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한 콘텐츠도 적지 않아요.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활용하는 시간 관리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마감 정하기. 저는 의지력이 약한 편이에요. 마감에 압박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마감을 정해서 일부러 압박을 만들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가령 이번 주까지 책 한 권을 다 읽겠다. 강의 자료는 내일까지 다 만든다. 이런 것들이죠. 마감을 사소하게 잡으면 그만큼 일을 마무리하는 즐거움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둘째,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하루에 성격이 다른 일 3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더라고요. 가령 저는 주로 오전에는 이론서나 고전을 읽고요. 오후에는 강의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글을 습니다. 뭐 사람 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 두기만 해도 생활 습관을 만드는데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 먼저 시작하기. 이건 앞서 살핀 메이크 타임과도 통하는데요. 오늘 할 일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건드리지 못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관리하기.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본인의 의지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먹지 않으려고 해도 룸메이트가 치킨을 시켜버리면 그 순간 다이어트는 이미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내 결심을 유지하려면 나를 지지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함께 노력하는 동지들과 팀을 짜야 합니다. 그만큼 팀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카와 히데키의 파란 펜 공부법이라는 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라 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면 남들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만 자신에게 책임감을 높여주도록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